하지만 그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단 몇 방울의 물이 폐포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되고 천천히 폐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결국 점점 폐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호흡이 곤란해지고 혈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기능을 잃어버린 폐가 산소 대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빨아들이면서 폐 안에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데 그 때문에 마치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익사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 익사하게 되는 익수사고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성상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익수사고를 당합니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평균 4천여 명이 익사하며 그중 약 500건 이상이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 사망하는 익수사고로 통계되었는데 응급실에서 보면 실제로 익수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물에 빠졌다가 나와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익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방치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익수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곤란.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가쁘고 기침이 계속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극도의 피로감. 이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없고 지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예민해져 신경질을 부리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면 익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 실력이 미숙한 사람이나 어린이가 물놀이 중 몇 차례 물을 들이마셨다면 혹시 익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24시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잠깐이라도 물에 빠졌다 구조된 경우 며칠이 지나고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만약 물에서 나온 후 갑자기 호흡곤란, 피로감,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대처법은 단 하나. 그 즉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원밖에 없네요. 하지만 모든 물놀이 사고와 마찬가지로 익수 사고 또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물속에서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놀이 전 준비 운동은 필수. 수영이 미숙한 어린이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물놀이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며 항상 주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물에 빠뜨리거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는 것 또한 익수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물놀이 후 24시간 그 누구도 익사사고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교수님, 익수사고라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건지자마자 막바로 물을 빼줘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일단 물에 빠진 후에 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간혹 물을 빼내려고 가슴을 누르는 건 괜찮은데 배를 누른다거나 이런 네. 경우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구토를 하는 경우에 그 구토물 자체가 폐로 들어가는 흡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물을 빼는 행동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응급 상황 이후에 환자가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 하시면 되는 행동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물을 빼내고 난 이후에 하셔야 할 행동은 환자가 숨을 쉬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숨을 쉬지 않는다면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시도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소량의 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물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요하는 바위 인생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이곳은 일본의 한 고등학교. 짠! 이 학교에 다니는 코토코는 친구들에게 어제 산 핸드크림을 자랑하느라 수업 준비는 뒷전인데 뭐야.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번들번들거리잖아. 근데 너 지난번에 산 거 아직 반도 안 썼는데 또 샀어? 그건 수분 보충해주는 거고 이건 유분 보충용이야. 난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기만 한데 넌 참 유별 떤다. 그러니까 네 손이 이렇게 아줌마 손처럼 뻣뻣한 거야. 야,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착 해줘야 이뻐 손을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손은 둘째치고 얼굴 좀 관리하지 그랬어. 얼굴 어떡할 건데? 이게 그만들 좀 해. 곱게 뻗은 자신의 뽀얀 손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코토코는 손 관리에 유달리 열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드디어 멋쟁이 우리 미술쌤 보는 시간이다. 아주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네. 그때 뭔가를 꺼내는 미카. 그건 뭐야? 이거 엄마가 전복죽 끓였길래 우리 미술쌤 주려고 내가 몰래 싸왔지. 맛있겠지? 야, 나 전복 귀신인 거 알면서.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야, 친구끼리 이러기야? 나 좀 줘봐. 선생님 오기 전에 딱 하세요. 그렇게 둘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어느새 교실로 들어서는 미술 선생님. 코토코는 좋아하는 전복죽을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얄미워 진짜. 내가 그거 꼭 뺏어 먹고 만다. 두고 봐.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석고뜨기 실습을 할 거야. 모형들 물건은 각자 자기가 의미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들 가져왔지? 안 가져왔어? 종이컵으로 할 거니까 모양은 너무 크면 안 된다. 자, 그럼 각자 가져온 거 책상 위에 꺼내봐. 다른 친구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은 물건을 꺼내놓는 사이 깜빡하고 준비 못한 코토코는 이내 뭔가를 급히 떠올리고는 재빨리 가방을 뒤져보는데 뭘까요? 그녀가 꺼낸 건 달랑 건전지 2개. 전지. 코토코, 그게 뭐야? 선생님 이게요. 그냥 건전지가 아니라 저한텐 진짜 의미 있는 건전지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처음 번 돈으로 처음 산 물건이라 뭐 두고두고 보면서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야, 말을 잘해요. 좋아요. 말이나 못하면. 코토코는 재치 있는 임기응변 덕에 다행히 많이 혼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석고 함부로 만지면 위험하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알았지? 자, 오늘 할 석고뜨기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본뜨기용 반죽에 준비한 물건을 넣고 잠깐 기다리면 반죽이 말랑말랑하게 굳게 되는데 물에 잘 섞은 석고가루를 이 빈 공간에 부으면 물건의 모양대로 석고 반죽이 굳어 모형이 완성되는 것.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갈 차례. 너 진짜 건전지로 하게? 할 수 없지 뭐. 왜?